안녕하세요. 오늘은 의류업계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두 이름이죠. 룰루레몬과 나이키. 이 두 브랜드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둘 다 특히 젊은 층에게는 뭐랄까 거의 팬덤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. 충성도 높은 고객층도 확실하고요.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최근 몇 년 주식시장에서는 둘 다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에요. 네, 맞아요. 그게 지난 5년 정도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두 회사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한 44% 정도 빠졌습니다. 상당히 큰 폭이죠. 44%면 정말 많이 떨어진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또 약간 달라요. 나이키는 좀 꾸준히 하락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룰루레몬은 잘 버티나 싶다가 최근 들어서 정말 가파르게 확 꺾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아, 최근에 더 급락했군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브랜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, 또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, 이런 얘기들을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워낙 유명한 브랜드들이니까요. 특히 주가가 왜 이렇게 최근에 안 좋았을까 이런 부분들은 오늘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럼 룰루레몬부터 시작해볼까요? 네, 그러시죠. 자,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. 룰루레몬, 와, 진짜 무서운 기세로 성장했었잖아요. 기억하시죠? 그럼요. 엄청났죠. 최근 몇 년만 봐도 나이키보다 훨씬 성장세가 가팔랐고요.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딱 부딪힌 것 같고 주가는 말씀하신 대로 5년 전이랑 비교하면 44%나 하락했고 특히 최근 몇 달은 정말 폭포수 같았어요. 네,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룰루레몬이 딱 마주하고 있는 위험 요인들이 좀 복합적이라는 거예요. 표면적으로 제일 크게 보이는 건 역시 그 관세 문제,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점입니다. 중국 의존도요? 어느 정도인가요? 올해 상반기 매출이 한 49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뜯어보니까요. 17% 이상이 중국 본토, 홍콩, 대만 이 중화권에서 나왔어요. 와, 17%면 단일 지역으로는 꽤 큰데요? 무시 못할 수준이네요. 특히 성장세가 좋았던 걸 생각하면 더 그렇고요. 네, 맞아요. 성장 동력의 상당 부분이 거기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문제는 단순히 매출 비중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룰루레몬은 제품 생산, 그러니까 공급망 독에서도 이 지역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. 아, 만드는 것도 거기서 많이 만든다는 거군요. 그렇죠. 많은 제품을 중국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서 수입해오는 구조인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 같은 게 다시 확 심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관세 장벽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? 비용은 오르고 판매는 줄고 최악인데요. 네, 바로 그거죠. 수입 원가는 올라가는데 또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는 판매가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딱 있는 거예요. 이건 뭐 수익성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험인 거죠. 듣고 보니 상당히 좀 심각하게 들리네요.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혹시 이런 지정학적 문제나 무역 갈등이 뭐랄까 일시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좀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면요. 네,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죠. 그 선행 PER이라고 하죠. 앞으로 1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. 그게 14배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하던데요. 네, 14배. 연날 룰루레몬 성장세를 생각하면 엄청 낮아진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14배라는 숫자 자체만 보면 과거의 룰루레몬이 막 고성장주로 평가받으면서 PER 30배, 40배 뭐 이럴 때랑 비교하면 정말 현저히 낮아진 수준이죠. 그리고 또 한 번 같이 볼 만한 지표가 그 PEG라고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이 있거든요. 아, PEG요. 네, 이게 PER을 기업의 예상 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인데 보통 이게 1보다 낮으면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주가가 좀 싼 거 아니야? 이런 신호로 해석하기도 해요. 지금 룰루레몬 PEG가 1 미만이라는 건 어쩌면 시장이 단기적인 어려움에 좀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성장성에 비해서는 주가가 저평가됐을 수도 있다. 이런 해석이군요. 실제로 과거 성장세 보면 정말 대단했잖아요. 그렇죠. 숫자로 봐도 딱 나와요. 가장 최근 회계연도 2025년 2월 2일에 마감된 걸 보면 연매출이 100억 달러를 찍었어요. 와, 100억 달러 돌파했네요. 네, 이게 바로 전년 대비로는 10% 늘어난 거고 2년 전 81억 달러랑 비교하면 무려 31%나 증가한 수치예요. 이런 성장 스토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거고요. 그랬었죠. 물론 지금 당장은 성장이 좀 둔화될 가능성 이거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룰루레몬 특유의 그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고품질 이미지 이걸 생각하면 외부 리스크 요인들이 좀 완화됐을 때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할 힘, 저력은 충분히 있다.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.
다만 그 리스크 완화라는 전제가 충족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. 브랜드 파워는 진짜 무시 못할 자산이긴 하죠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스포츠웨어 업계의 뭐랄까 절대 강자죠. 나이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나이키도 사실 지난 5년간 주가가 44% 하락하면서 고전했어요. 근데 룰루레몬처럼 최근에 막 급락했다기보다는 비교적 좀 완만하게 내려왔죠. 네, 하락 패턴이 좀 달랐죠.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하락률이 한 8% 수준, 이 정도로 좀 줄면서 어쩌면 이제 바닥을 다지는 거 아니냐, 아니면 좀 안정화 단계로 들어선 거 아니냐, 이런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. 네, 나이키는 지금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좀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. 작년에 새로운 CEO 엘리엇 힐이라고 있는데 이 체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전략 변화 중 하나가 뭐냐면요. 과거 몇 년간 엄청 밀었던 D2C, 그러니까 소비자 직접 판매 있잖아요. 네, D2C. 여기서 약간 한 발 물러나서 좀 신뢰할 수 있는 주요 파트너사들, 소매업체들하고 관계를 다시 좀 돈독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이에요. D2C 전략, 그 한때는 나이키의 되게 혁신적인 행보로 평가받지 않았나요? 근데 왜 다시 소매 파트너랑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? D2C가 물론 장점도 있었어요. 마진도 좀 개선되고 브랜드 통제력도 강화되고요. 근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. 예를 들면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대형 유통 파트너들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지기도 했고 또 물류나 재고 관리 부담이 확 커지는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. 아, 그런 단점들이 있었군요. 네, 아마도 성장에 약간 한계를 느끼면서 이 넓은 유통망을 가진 파트너들이랑 다시 손잡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. 물론 이 힐 CEO가 온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으니까요. 이 전략 수정이 정말 성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했죠. 그렇죠. 아직은 평가하기 좀 이르겠네요. 하지만 나이키 하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그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나이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냥 그 브랜드 자체예요. 그 수시 로고 있잖아요. 네, 수시. 이건 뭐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통하는 상징이고 특정 제품이 인기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거의 뭐 하나의 문화 아이콘 같은 존재죠. 브랜드 인지도나 선호도 면에서는 여전히 뭐 따라올 자가 없다고 봐야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, 룰루레몬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의 그 지리적 다각화 수준이 훨씬 높다는 거.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강점입니다. 지리적 다각화라면 특정 지역 리스크에 좀 덜 노출된다. 이런 의미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물론 나이키한테도 중화권은 중요해요. 가장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의 한 14% 정도를 거기서 벌었으니까요. 아, 룰루레몬 17%보다는 좀 낮네요. 네, 약간 낮죠.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키는 아시아 태평양이나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중화권이랑 거의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. 북미나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아, 지역별로 매출이 좀 분산되어 있군요. 그렇죠. 이렇게 매출이 여러 지역에 딱 분산되어 있으면 어떤 특정 지역 경제가 좀 어렵거나 정치적인 리스크가 터져도 회사 전체가 받는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죠. 그리고 성장 기회를 찾을 때도 선택지가 더 많아지고요. 예를 들어 한 지역이 좀 부진해도 다른 지역에서 성장해서 만회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. 확실히 안정성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구조로 보이네요. 근데 한 가지 딱 걸리는 점이 나이키의 선행 PER이 40배 수준이라는 거예요.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. 네, 40배. 꽤 높죠. 아까 룰루레몬이 14배라고 하셨는데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. 지금 주가가 미래 이익 성장 기대치를 너무 좀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, 이런 우려도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이 40배,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40배라는 숫자는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또 현재 성장세가 약간 주춤한 나이키 상황을 고려할 때도 높은 수준인 건 분명합니다. 룰루레몬이랑 직접 비교해도 그 차이가 확 드러나고요. 그렇죠.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해요. 첫 번째는 시장이 나이키의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랑 시장 지배력에 여전히 아주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. 이런 시각이고요. 브랜드 값이라는 거군요. 그렇죠. 두 번째는 지금 나이키 경영진이 되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비용 절감 노력이나 운영 효율화 작업.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이익률이 개선될 거고 그러면 이 높은 PER도 정당화될 수 있다.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나이키는 재고 관리 최적화나 공급망 효율화 같은 걸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 꽤 집중하고 있거든요. 비용 줄이고 효율화해서 이익이 늘어나면 높은 PER이 좀 설명될 수 있다. 하지만 그게 또 계획대로 될지는 지켜가야 하는 거고요.
네, 그렇습니다. 그 계획의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죠. 그리고 또 나이키의 과거 PER 추이나 아니면 다른 글로벌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봐도 현재 40배는 약간 높은 편에 속하긴 해요.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는 미래 실적 개선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이미 좀 녹아있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. 만약에 기대만큼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위험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걸 좀 종합해보면 지금 상황이 꽤 복잡하네요. 두 회사 다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고 주가는 비슷하게 빠졌지만 그 배경이나 현재 처한 상황, 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다르고요.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?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당분간은요, 두 주식 모두 좀 쉽지 않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가장 큰 공통적인 어려움은 역시 그거죠.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거. 경기 문제군요. 네, 전반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상품, 그러니까 이미 소비재라고 하죠. 이런 거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여전하거든요.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기 전까지는 뭐 고가의 운동복이나 신발 같은 품목은 아무래도 소비자들 지갑 사정상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면 옷이나 신발 사는 건 좀 미루게 되니까요. 특히 룰루레몬이나 나이키 제품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요, 경제 상황이 좀 개선되고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난다. 이런 전제 하에서는 그럼 두 회사 중에 어느 쪽이 더 주가 상승 잠재력이 클까?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. 네, 그게 궁금하죠. 현재로서는 나이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, 그리고 높은 사업 다각화, 이 두 가지 큰 장점 때문입니다. 그 두 가지? 네, 이 두 가지는 나이키가 앞으로 성장 전략을 짤 때 룰루레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줄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시장을 뚫는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 라인업을 좀 조절한다거나 혹은 특정 지역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. 룰루레몬은 그 중국 리스크라는 큰 숙제가 해결돼야 좀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나이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턴어라운드를 노리고 있다.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. 근데 그렇다고 나이키가 마냥 쉬운 길만은 아닐 것 같고요. 그렇죠.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.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어떤 종류의 위험과 보상을 더 선호하는가, 여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투자 성향의 문제군요. 네, 룰루레몬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명확해요. 중국 리스크, 성장 둔화 우려, 이런 걸 안고 있지만 이게 딱 해결됐을 때는 주가 상승폭은 더 클 수도 있어요. 즉, 높은 위험과 높은 잠재적 보상을 동시에 가진 셈이죠.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 가능성이네요. 그렇죠. 반면에 나이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, 브랜드 파워를 가졌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고 또 턴어라운드 전략이 정말 성공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죠. 잠재적 보상은 룰루레몬보다는 좀 낮을 수는 있지만 위험도 상대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. 당장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황이 나아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. 이 점 꼭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지표들을 좀 계속 눈여겨봐야 할까요? 회복의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? 좋은 질문이십니다. 룰루레몬의 경우에는 역시 그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다시 회복되는지, 그리고 무역 갈등 관련 뉴스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하고요. 또 북미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. 네, 중국과 북미 시장. 나이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비용 절감이란 효율화 노력의 성과가 실제로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분기별 실적 발표 때마다 마진율 변화 추이를 꼭 주목해야 하고요. 그리고 D2C랑 소매 파트너십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춰 나가는지 이것도 꾸준히 관찰해야 할 부분입니다. 물론 두 회사 모두 전반적인 소비 경기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기본 전제고요. 네,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각 기업이 가진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,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이 뭔지 이걸 꾸준히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하겠네요. 자, 오늘 저희는 룰루레몬과 나이키, 이 스포츠웨어 업계를 대표하는 두 거인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봤습니다. 네. 룰루레몬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중국 리스크와 성장 둔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,
대신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고요. 반면에 나이키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턴어라운드를 시도하고 있지만 높은 밸류에이션과 그 전략 실행의 불확실성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각각 아주 뚜렷한 장점과 또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 앞으로 행보가 더 주목되는 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각자의 전략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게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.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주가나 재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. 지금의 이런 경제적인 압박, 그리고 또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들의 우선순위,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두 브랜드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. 단순히 할인 행사를 늘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. 마케팅 메시지를 어떻게 바꿀지, 어떤 새로운 제품 라인으로 소비자들 마음을 확 사로잡을지, 혹은 특정 지역이나 고객층에 대한 집중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같은 구체적인 전략적인 선택들, 여기에 한번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? 아주 중요한 포인트십니다. 결국 장기적인 성공은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그냥 극복하는 걸 넘어서서 미래의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또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을 테니까요. 과연 룰루레몬과 나이키가 다음 단계에서 어떤 창의적인 혁신, 그리고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들의 다음 행보를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이 시장을 이해하는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.